안녕하세요. 구주입의 강사 배선미입니다. 저는 이번 갈매중 기말고사 기출 분석 영상을 맡았는데요. 갈매중 학생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1, 2학기 시험을 다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기말과 중간을 거치면서 지필을 봐야 되는 모든 과목들의 시험을 치렀을 텐데요. 아마 이번 첫 번째 시험을 치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깨닫는 그런 시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기출 분석 영상 보면서요, 다음번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는 다른 학교와 똑같이 연립방정식부터 1차 함수까지 진행되었고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선택형이 13문항이었고 논술형이 5문항인 것처럼 문항수가 조금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어서 학생들이 시간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8문항, 1차 함수가 10문항, 문항들은 골고루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난도를 좀 살펴보자면 기본은 11문항, 그 다음에 중은 7문항이 출제되었긴 하지만 이제 제가 중이라고 표시는 해놨지만 실제 교과서와 연계된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제 체감은 조금 더 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출 분석을 좀 해보자면 교과서와의 굉장히 높은 연계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다른 학교들도 교과서와 굉장히 높은 연계율로 출제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갈매중은 이 정도로 높은 연계율을 가지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문항이 조금 지문이 긴 문항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문항들로 당연히 구성되어 있어서 참신한 문제를 찾아볼 수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매중의 특징이 좀 서술형이 좀 다른 학교보다 특이한데요. 저번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항들을 다 알려줬고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약간 긴장을 하긴 했었는데 이번 서술형 역시 연립방정식에서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문항들도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연립방정식 활용 문항들도 굉장히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문항들이어서 좀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교과서 위주의 공부를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이렇게 각 단원별 그리고 각 문항별로 어떤 출제 유형이 됐는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가 굉장히 높은 출제율이었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거의 교과서와 비슷했지만 실제 숫자만 바꾸고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던 문항들을 제가 체크를 해보면 보다시피 굉장히 보라색이 많죠. 이렇게 많은 문항들이 교과서와 높은 출제율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론 저희 구주입의 교재는 거의 다 똑같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비슷했던 문제들을 좀 살펴보자면 저희 코어가 교과서나 지도서와 비슷하다 보니까 코어에 있는 문항들이 다소 출제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표 문항 13번 문항이 배점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발유 1리터로 14km를 갈 수 있는 어떤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웠대요. 그리고 일정한 속력으로 주행하였더니 1078km를 주행한 후에 휘발유가 완전히 연소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주행한 후 남은 연료가 32리터일 때 이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였는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이 연료 탱크에 가득 채웠을 때 연료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첫 번째 연료 탱크의 양을 좀 구해 주셔야 되는데 1078km를 간 후에 다 연소되었기 때문에 1078 나누기 14를 하면 77리터가 가득 채운 연료의 양이라는 걸 쉽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달린 거리를 x, 남은 연료의 양을 y라 하면 함수식을 좀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남은 양은 원래 주어진 77에 그 다음에 14분의 1x만큼 빼주면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잘 풀긴 하지만 이 기울기를 잡을 때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울기라는 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14x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주어진 게 x가 뭐예요? 거리죠. 그죠? 그래서 거리는 14km를 갈 때 1리터를 썼다고 했으니까 14분의 1로 하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연료의 양이 32라고 했기 때문에 y에 32를 주어주고 x를 구해보면 x는 630km가 나옵니다.
그렇죠. 계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내신 캐치나 내신 코어나 이런 문제들에서도 2문제, 3문제 반복되는 문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2학기 지필고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2학기는 이제 도형 파트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간은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그 다음에 보통 기말은 달문과 경우의 수와 확률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비해서 기말이 조금 더 어려운 단원들이 포진되어 있는 건 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은 많이 어렵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단답형으로 객관식으로 풀 때와 서술형으로 풀 때 느껴지는 체감 난도가 좀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서술형이 출제되므로 단순히 공식 암기만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떠한 합동으로 진행됐고 이 공식이 유추되는 과정들에 대한 것을 방학 때 꼭 집에서 연습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구주입에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함께 내신 대비도 방학 때도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달문과 경우의 수 확률은 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고요. 달문에서는 굉장히 심한 문제가 다수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와 확률은 선행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선행과정을 조금 미리 들은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지만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주입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준비를 해주냐, 저희는 내신 윙, 그 다음에 코어, 그 다음에 시그니처까지 해서 중난이도부터 해서 교과서 위주의 문항들, 그 다음에 중난이도의 문항들, 그리고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대비할 수 있는 시그니처 교재까지 다 준비돼 있고 학생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과 방불케 하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실력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서술 쓰는 연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실전 모의고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2학기 시험도 저희와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의 기말고사도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도 저희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내신 퍼펙트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주입의 강사 배선미였습니다.